자,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음에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4층 보장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택연금의 원 명칭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리버스 모기지라는 거예요. 보통 이 말을 잘 모르고 영모기지 뭐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영모기지. 이게 리버스가 역이라는 거, 거꾸로라는 얘기고, 이거는 모기지. 모기지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일시에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리고 매월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고, 영모기지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담보로 매월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매월 대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시중은행에서 이제 연금액을 지불하는데, 말은 주택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택연금이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두 부부가 죽을 때까지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72세의 어르신이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평균 1억당 70세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3억이니까 3, 3은 9, 9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9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집값이 올라도 90만 원, 떨어져도 9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적이고 안정을 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집을 뭔가 재테크로 활용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그래도 주거의 안정성, 노후의 안정성.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관리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주택연금이고, 요거는 크게 이제 가입할 때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령할 때 한번 봐야 되고, 또 집값이 최근처럼 많이 오르면 가입을 했다가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6억짜리를 했는데 얘가 막 집값이 9억,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을 해지하고 다시 새롭게 가입을 하든가, 물론 3년 안에는 가입을 못하지만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재테크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가 많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 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입을 신청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부부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를 넘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내지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건 뭐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그건 관계없고, 가격 전체가 9억 이하여야 된다. 그러면 실거래가로는 한 12억에서 13억 원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죠. 공시가격이 9억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집을 합쳐가지고 9억이 넘어도 3년 안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가입할 때 이 주택연금의 단점 아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에 대한 것을 이 주택금융공사가 테이크하다 보니까, 보유하다 보니까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1.5%를 떼게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를 들어 5억이면 750만 원인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냥 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보증료가 1.5% 떼고, 또 연보증료라고 해가지고 0.75%를 이것도 매월 떼게 돼 있어요. 연보증료 0.75.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출. 영모기지 대출.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기주택 저당대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영모기지라는 말도 쓰지만 결국 주택연금은 말이 좋아서 연금이지 대출 상품이다. 다만 내가 그 집에서 눌러 살면서 편안히
받다가 두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그 집에 그동안 연금 지급했던 거하고 그 집을 매각했을 때 남는 돈이 있겠죠. 연금 지급한 게 100원이고 예를 들어 그 집을 마지막에 100세 이후에 청산을 했을 때 120원이다. 그럼 20원이 남으면 이 20원은 이들의 상속인들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연금 지급액이 100원인데 예를 들어 청산을 해보니까 집값이 9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70세가 만약 이걸 신청했다면 100세에 돌아가신다는 가정하에 집값이 30년 후에 떨어지겠는가?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겠지만 또 앞으로 일이라는 거는 또 모르는 거니까요. 일본처럼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는데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내는 것이 아니고 초기 보증료를 지금 내는 것이 아니고 다 쌓여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장 주택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큰 불이익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수령할 때는 적은 사람 나이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가 부부 중에 적은 나이다. 1억의 주택을 맡겼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0세가 하면은 30만 원 정도가 나오고 80세가 신청하면 대략 40만 원이 더 넘는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택연금의 기본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2세 분이 제일 많고 3억짜리 집이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70세에 3억이니까 3, 3은 9, 9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분들이 약 지금 8만 가구 정도 된다. 이게 통계입니다, 현재. 요렇게 받는 거는 이제 종신 지급형이라고 하고요. 또 우대형도 있고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대출형도 있는데 요런 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55세에서부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통 국민연금이 65세인데 요즘에 이제 조기퇴직 바람이 불어서 뭐 55세에 조기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65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소득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집값이 요즘처럼 많이 오르면 보통 뭐 3억, 4억 오르게 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계속 낮은 연금으로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집을 해지하고 그럼 해지하게 되면 초기 보증료는 당연히 못 돌려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연금에 여기에 연금에 대한 이자가 가산해서 이거를 돌려줘야 되겠죠. 해지는 아니지만 해지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이 큰 데로 간다든가 아니면 좀 넓은 집으로 갈 때는 오히려 이사를 가면서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갈아타기도 가능하니까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는 갈아타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면 일단 장점은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받는다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예, 이게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니까 주택금융공사. 또 주택연금의 장점 중에 세제 혜택이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재산세도 25% 할인해주고 소득공제도 200만 원까지 이자 내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자가 잡히기 때문에 이자 낸 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200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 기타 뭐 취등록세에 대한 혜택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게 뭐 대출 이자가 연복리로 올라가요. 이게. 연복리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이자를 낸 게 거의 뭐 2분의 1 되는 경우도 있고 이자가 많아지는데 어쨌든 단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연금 액수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 주택연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금들은 국민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60%를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0만 원, 100만 원 받다가 남편이 돌아가셔도 부인이 100만 원을 그대로
부인 죽을 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은 안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이 뭔가 지출이 계속 나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80% 90%의 재산은 주택이죠. 이 주택에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떼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나면 집이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급하면은 뭐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부득불 급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노후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하시고, 반대로 또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 보통 30만 원, 부부이면 60만 원 받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퇴직연금 받고 개인연금 받고 주택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후의 보루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